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국가 필수 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지원. 이 중 선정된 10개의 필수 전략기술 중 2차 전지와 AI 자율주행의 오늘을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지금 국가 필수 전략기술 정책이 시행됐는데 최근에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나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전지, 첨단 로봇, 양자, 우주항공 등 10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 것인데 지원 분야 중 한 곳인 AI 자율주행 연구 및 개발 중인 곳을 찾아와 봤다. 출발지를 선택을 하고요. 삼동에서 타겠다. 기기로 차량을 호출하면 정해진 위치로 자율주행으로 차량이 도착할 거라고. 그래서 1시 반에 삼동 앞에 가면 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한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행되며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단다. 예, 이 차는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이제 운전석이 없습니다. 이제 미래형 타입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수준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자율주행 단계 레벨 3로 운전자 없이도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기술이란다. 예,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이제 글로벌 기술 수준을 따라가는 이제 수준이기도 하고. 해외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향후 4년간 AI 알고리즘 고도화에 집중하고 202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카메라가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런 마커들 있잖아요. 차선들 마커들. 이런 거요. 예. 이제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총 4개의 카메라와 6개의 라이다를 장착한 차량으로 차선 정보와 보행자를 감지하는 등 세밀한 주변 상황 인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과 객체를 인식하여 스스로 주행 경로를 만들 수 있단다.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짜리? 소량으로 생산한 차라서 제작비만 이제 한 5억 가까이. 그러니까 이 차 자체는 5억 정도를 주고 이제 산 거고 거기에 저희들 기술을 넣은 겁니다. 차량 내부엔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의 경로와 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판단 시스템 결과와 여러 외부 정보를 다루는 인지 시스템의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AR 디스플레이. 가상의 이제 어떤 컨텐츠가 막 날아다닌다든지 또는 건물을 지날 때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의 AR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오토비 일동으로 가자. 한 개의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하이오토비 출발. 힘차게 출발하는 차량. 완벽한 4단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기술력에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굉장히 힘든 점은 이 차가 운전석이 없다 보니 테스트하는 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이게 엑셀 핸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면서도 테스트하는 게 너무 까다로웠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요? 예. 여러 사고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고 그 문제점들을 고쳐가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수많은 연구진들. 그들의 노력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단다. 서비스가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초반에 긴장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목적지나 지역, 명령어를 아래처럼 말씀해 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을 인지하여 차선을 바꾸어 피해갈 수 있는 높은 판단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 자율주행을 레벨 3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 4, 5. 그래서
3단계는 이런 뭐 돌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 전환이 발생하는 단계. 4단계는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 전환이 발생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하는 단계. 5단계는 그런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완전 자율주행.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기술은 한 3단계 수준인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레벨 4단계를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자동차의 혁신과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한 10대 필수 전략기술 중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여 현재 시범 운행 중인 3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시키는 게 목표란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외국 기술을 수입해서 이제 쓰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국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 중 하나인 2차 전지를 연구하는 곳인데 2차 전지는 1차 전지, 그러니까 건전지와는 달리 우리가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흔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 이런 것들을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인데 전기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2차 전지 기술의 성능이 배터리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란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흑연계 음극재입니다. 흑연계 음극재는 용량이 약 370mAh/g으로 이 흑연계 음극재의 용량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용량이 큰 음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용량이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연구진들이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음극 소재란다.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간 음극재는 실제로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을 한 30%, 40% 이상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5년 후에 정도에는 실제로 전기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극재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사전 리튬화 처리를 해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곳에서 개발한 사전 리튬화 처리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단다. 위쪽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방법대로 사전 리튬화 처리를 한 전지에 대한 그래프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사전 리튬화 처리를 하지 않은 전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사전 리튬화란 배터리 내의 리튬 양을 보존하는 기술인데 첫 충전 시 소실될 리튬을 미리 주입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웨어러블 기기들에도 전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어떤 각형 원통형 전지가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전지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차에 적용 시 그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배터리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단다. 이곳에선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가볍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하여 드론에 적용했는데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리튬 금속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드론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걸 알 수 있었다. 2차 전지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보통 인간의 심장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지, 피가 돌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전자기기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 전류를 공급해주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가 나중에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나트륨 이온 전지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이런 곳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 대신에 나트륨을 이용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해 만든 2차 전지로 주 원료가 소금이란다. 리튬 이온 전지는 비싸서 크게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크게 만들려면은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원소를 써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 이온 전지에 들어간 나트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구상의 자원이 풍부한 물질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 연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연구진이 선택한 원소는
염화 나트륨으로 전기화학적 공정을 통해 전극의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는데, 소금은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단다. 아까 만든 전극으로 만들어진 나트륨 전지입니다. 저희 이제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러 가야 돼요. 저렴한 가격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배터리를 나트륨 전지를 통해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다. 배터리의 수명 특성 및 얼마나 용량이 나온지를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무한대에 가까운 원소인 염화 나트륨은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졌기에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소재의 국산화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무한대에 가까운 염화 나트륨은 높은 경제성을 지녔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단순히 이런 10대 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들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가 필수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현재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을 위한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지원 및 육성 정책. 세계를 선도하는 K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